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집경위서상 이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나중에 이거는 사기지. 이거 나중에 사기로 처벌받아. 이거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정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2심까지 가서 보험회사가 상해 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요. 사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망인이 이제 옛날에 이제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동호회 사람들이랑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서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회비를 안 내고 이제 망인은 이제 탈퇴를 했고요. 그분의 남편은 계속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남편이 너도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 할 줄 아니까 그래 너도 옛날에 그 동호회 가입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한번 여름 휴가차 다이빙 하러 한번 가자.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스쿠버를 하다가 이제 익사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그 기사와 내용과 똑같이 뭐 생명보험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해 사망에 대해서 과연 이게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퉜는데요. 보험사는 끝까지 이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제 소송을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보험회사가 어떠한 근거로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나요? 그 망인이 네네.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그 구입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장비. 그랬죠. 네, 장비. 네. 장비를 구매했고 그리고 5년 전에 그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했다라는 네네. 점.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한 위험성을 갖춘 취미 활동이라고 해서 면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리하자면은 뭐 사실관계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네. 망인은 그 스쿠버 장비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이제 실제로는? 남편이 이제 너무나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진술 내용에 나와 있던 거고 네. 실제 그때 이제 망인은 이제 대여를 해서 갔습니다. 네. 또한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동호회 회원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너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동호회 사람들이랑 갔었고 1년에 한두 번씩 했었으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을 했으니까 동호회 활동과 동일시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뭐 그거 관련해 이제 법원 판결도 내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험회사가 근거로 한 그 법원 판결은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판결 내용인 것 같아요. 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문점을 잡지 않았다. 네네. 왜냐면은 동호회 활동 목적 중으로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호회 활동 회원이 아니어도 그래도 그와 비슷한 거라면은 결국은 보험회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이 제출한 그 법원 판결은 그렇게 네. 나왔는데요. 이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네네. 스쿠버 활동을 안 하던 중에 네네. 여름 휴가 네네. 갔다가 한 거잖아요. 네. 뭐 그 정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호회 회비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안 했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망인이 이제 가장 초급 단계 그 자격증이 있는데 초급 단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한 4단계인가 5단계 정도 자격증 네. 단계가 그렇죠. 있는데요. 남편은 4단계였고 네. 망인은 이제 1단계. 거기서 네. 이제 멈춰섰던 상황. 그리고 사고 당시 활동에서도 이게 동호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네. 많이 와서 이제 그 참석을 했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동호회 탈퇴 후에 회원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네. 간헐적으로 이제 그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랑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원 판결에서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게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정수 선생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갔다기보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그것도 조금 다툼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1번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 2번 원칙이 이제 작성자 불이익으로 갈 텐데.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동종 제한. 네네. 그러니까 그 열거돼 있잖아요. 직무, 직업, 동호회. 네.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위험성이 이제 큰 경우에 면책하는 거니까 그리고 열거되어 있는 것까지 동일한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동정 제한의 원칙으로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 앞에 있는 객관적이나 뭐 작성자 불이익으로 해서 이제 결국엔 붙었는데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이제 배척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네. 됐. 1심에서는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그 보험사에서 1심에서 지고 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심에서도 어떤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한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뭐 비슷하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네네. 동해 활동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당연히 판단했고요. 네네. 그리고 설명 위반 그 위반 관련해서 설명 의무 위반? 네, 설명 의무 네네. 위반 관련해서 이제 판결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적시를 했을까요? 뭐 보험사가 이제 그 동해 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 하던 중 사고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설명 네, 대상이라고 네, 네. 전제를 했고요. 네. 설명을 하였다고 제출한 입증 자료상 면책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모집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뭐 나도 이게 의문인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네. 작성했다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로서 이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회사는요. 그러니까 뭐 네. 소송에서는 이렇게 다퉈가지고 모집경에서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네. 실무에서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에는 이제 설계사한테 모집경위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모집경위서상 이제 설계사는 구상권 때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명했다라고 작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이제 보험사는 보험을 못 주겠다. 왜냐면 우리는 설계사가 설명했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가 면책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효력은 없다라고 주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 또 같거든요. 설명 의무가 계약 당시에 그렇죠.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그거를 모집경에서 작성해서 보완한다?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집경위서상 이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설명 의무라는 거는 고객이 계약 당시에 이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죠.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면 계약을 할지 말지 네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네. 상황인데 나중에 이거는 사기지. 이거 그 모집인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보험회사 뭐 부상권 걱정해서 나중에 그걸 서류 쓰는데 그 나중에 사기로 처벌받아요. 이거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형사처벌까지는 저희가 이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민사적으로만 해가지고 네. 이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제 판결을 2심에서 받았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보험회사와는 이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다툼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뭐 우리가 지금 봤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자 불이익과 이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각의 기초 사실관계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틀려지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그냥 기준점을 좀 잡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마지막에 좀 얘기했던 모집경위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동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